자,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4장 되겠습니다. 4장. 주로 도해로 많이 풀어보는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원소의 주기성이 되겠습니다. 자, 원소의 주기성, 주기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시죠. 즉, 원자번호 순서에 따라서 나타나는 원소가 일상적인 특성, 즉 일반적인 특성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는 주기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주기성으로서 크게 몇 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듭니다. 자, 4가지 순서대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있고요. 두 번째, 전자 친화도가 있고요. 세 번째, 바로 전기 음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대단히 큰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서 바로 원자 반지름 혹은 이온 반지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주기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기율표가 제가 그리는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그려보신다면 이와 같은 비슷한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사항이죠. 같은 주기, 같은 가로줄에서 원자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렇죠. 같은 세로줄에서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라고 나왔을 때는 이와 같이 원자번호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의 경우와 족의 경우가 되겠는데 원자번호와 모두 비례한다면 문제가 벌어지질 않았겠죠. 그랬는데 여기 있는 누구의 경우,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의 경우는 주기율표의 왼쪽 하단부로 가는 것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를 한번 보시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 감소할수록,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증가했고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는 오른쪽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이란 얘기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 감소할수록 증가했다는 개념인데요. 이때 이온화 에너지가 즉 누구와 전자 친화도와 전자 친화도가 전기 음성도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비슷한 경향을 지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요,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원자 핵과 원자가 전자 사이에 나타나는 인력의 경우가 되겠고요. 반면 전자 친화도의 경우에는 원자 핵과 어떤 임의의 전자 사이에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고요. 반면 전기 음성도는 원자 핵과 그리고 전자 쌍 사이에 나타나는 인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여기 있는 모든 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어떤 전자가 됐든 어쨌든 어떻게 돼 있죠? 음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과 사이의 인력이니까요. 정전기적 인력, 경향이 비슷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다만 여러분이 특징적으로 각각의 최대값에 해당되는 원소를 보시면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바로 18족 원소인 영족기체 헬륨이 되겠고요. 반면 전자 친화도의 경우에는 염소가 최대값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 음성도의 경우에는 폴링의 기본적인 정의에서는 누구를요? 바로 영족기체 18족 원소를 무엇합니까? 제외하고 가늠하는 경우가, 규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루오르를 4.0 최대값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나타나져 있고요. 원자 반지름의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 이외의 개념으로서 이온 반지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양이온의 경우에는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이온의 경우에는 반지름이 증가합니다. 그리고도 그렇죠. 양이온화가 됐던 음이온화가 됐던 등 전자, 즉 전자의 수가 같은 이온인 경우에는 그렇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액 전하가 증가하지만 전자 껍질수 일정하기 때문에 반지름 줄어듭니다. 라는 몇몇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전자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항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향 잊지 마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인과 황 중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가 큰 원소는 어느 것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예외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인의 경우에는 15족 원소가 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3s에 2개 있고요. 3p에 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황의 경우에는 16족 원소이기 때문에 자, 원자과 전자가 3s에 2개 있고요. 3p에 4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3p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숫자를 봤더니 3px, 3py, 3pz에 들어있는 전자의 숫자를 이와 같이 네모 상자법으로 표시해 보았을 때 누구는 바로 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홀전자 오비탈의 전자가 3개 있어서 각각 홀전자 오비탈의 전자가 3개 있는 게 아니라 홀전자 오비탈이 3개 있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지만 황의 경우에는 2개가 있고 하나는 2개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훈트의 규칙이죠. 자, 보셨나요? 바로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의 경우에는 홀전자 오비탈의 숫자가 많을수록 전자 배치의 안정성이 더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는 그렇죠. 이는 황보다 전자를 내놓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 누구죠?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인이 누구보다요? 황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크기가 큰 원소는 누굽니까? 인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되겠습니다. 바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의 예외가 되겠죠. 각각 이온화 에너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2족과 13족 사이에서 15족과 16족 사이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고요.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 자, 다음은 2주기 원소에 대한 1차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도 증가한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산소 원자의 1차 이온화 에너지는 크기가 질소보다 작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산소가 15족이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산소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상한데요. 산소가 16족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질소는 15족입니다. 그래서 산소 원자 1차 이온 에너지가 동일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죠. 무엇이었죠? 바로 전자 배치의 안정성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로 거기 있는 짝진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크면 클수록 전자 배치의 안정성은 떨어지고요. 짝진 전자 배치의 반발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어떻게 되죠? 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짝지어진 경우보다는 홀전자 오비탈의 숫자가 많을수록 전자 배치가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번에 전기 음성도 해당되지 않고요. 2번 짝진 전자 배치의 전자 사이의 반발력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원자의 크기나 질량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배치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바로 짝진 그렇죠? 전자의 반발력의 세기가 크기 때문에 짝진 전자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짝진 전자 수라는 것은 뭐죠? 바로 그렇죠. 한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숫자가 많은 것, 즉 채워진 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는요? 그렇죠. 여기 있는 전자 배치의 안정성은 바로